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고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야니스 아데토쿤보에 대한 이야기, 또 케빈 듀란트, 쿠민가, 자, 이렇게 이적 가능성 혹은 또 잔류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선수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입니다. 자,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영입하려는 경쟁팀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경쟁팀이라고 하기에는 브루클린 네츠의 전력은 떨어지긴 하지만 야니스의 언회피를 줄곧 기다렸던 팀들도 있고요. 또 토론토 랩터스처럼 또 오랫동안 야니스를 주시한 팀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야니스와 미러키 벅스가 팀 미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야니스를 영입하려는 여러 후보팀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이크 피셔에 따르면 야니스는 팀에 남을 계획이고, 만약에 야니스가 잔류한다면 갭 이어, 그러니까 1년 쉬어가는 거죠. 네, 다음 시즌에 미러키는 일단 샐러리 디자인도 그렇고 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쉬어가되 2026년 오프 시즌을 공격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니스가 잔류한다면 다음 시즌 릴라드 나서지 못하고요. 또 여러 FA들이 있는데 이 1년은 좀 아쉽지만 버리자. 대신에 2026년에 우리가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합의가 됐을 겁니다. 자, 가장 최근에 링크된 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마사 유지리 사장과 또 야니스, 이 아프리칸 커넥션이 있죠. 야니스도 그리스에서 태어났지만 또 아프리카 난민 출신이기도 하고요. 마사 유지리는 애초에 아프리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니스가 그리스로 넘어왔을 때 또 이 마사 유지리 사장이 도와준 그런 인연이 있고, 그리고 토론토는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니스가 토론토에서 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곳이죠. 자, 그래서 토론토로 만약에 간다면 야니스가 토론토로 가는 대신에 받아오는 선수가 최소한 스카리 반즈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일단 반즈가 가장 팀 내 가치가 높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또 반즈는 야니스가 왔을 때는 정확하게 포지션이 중복되죠. 역할도 중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즈, 그레이드 딕, 그리고 애초에 또 이 트레이드 후보로 올라있는 RJ 베럿은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플러스 알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토론토 랩터스가 가장 최근에 야니스와 링크가 된 팀입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쿠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나단 쿠민가를 잔류시킬 계획을 지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자, 이런 또 보도도 나왔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쿠민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장 계약에 실패했죠. 자, 당시에 골든스테이트는 쿠민가 캠프에 30밀을 제시했습니다. 연 30밀. 그런데 쿠민가가 원한 금액은 35밀이었어요. 그래서 쿠민가가 걷어찼죠. 자, 그런데 1년 만에 쿠민가의 주가나 가치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자체 평가가 아니라 이제 조나단 쿠민가의 루키 스케일 4년이 끝났잖아요. 쿠민가에게 과연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구단의 수가 늘었냐 줄었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와 가치가 모두 큰 폭으로 폭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상 시장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제시했던 30밀보다는 떨어진 한 25에서 30밀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게 중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쿠민가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사인을 한 이후에 트레이드죠.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사인 앤 트레이드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퍼스트 에이프런 하드캡에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인 앤 트레이드가 됐을 때 쿠민가의 연봉 그대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쪽에서 그 산출되지 않는 금액만큼의 또 다른 샐러리 덤프가 필요해요. 혹은 샐러리를 채울 수 있는 용도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결국 쿠민가만 내보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다른 선수를 붙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인 앤 트레이드는 난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계약을 한 이후에 혹은 오퍼시트, 상대가 쿠민가를 데려가고 싶다라고 영입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이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매치할 수 있죠. 네, 이거는 루키 스케일이 끝났을 때, 즉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됐을 때는 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 소속팀과 계약할 가능성을 높게끔 만들어 놓은 연봉 규정인데, 그리고 나서 관망하는 거죠. 쿠민가가 발전하는지를 지켜보고,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또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오프시트가 가능한 팀은, 즉 셀러리 캡이 넉넉한 팀은 브루클린 네츠 정도가 전부예요. 시장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루클린이 쿠민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다면 35빌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지만, 브루클린은 이런 FA 계약, 즉 오퍼시트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사인 앤 트레이드를 선호한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린 쿠민가 잔류시킬 거다, 쿠민가 아직 젊고 잠재력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건, 쿠민가가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상품을 일단 잘 한번 포장해서 나중에 팔아보겠습니다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과 진배 없다, 우리 이 매물 인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별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쿠민가의 이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잔류 소문이 언플인지 진심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2025년 오프시즌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케빈 듀란트 영입 1순위 후보로도 꼽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트레이드 시장에 풀린다면 야니스를 위해서 미러키에게 정말 많은 자산을 제시할 수 있는 팀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야니스는 미러키 잔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케빈 듀란트 캠프가 스퍼스행을 엄청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하죠. 자, 듀란트 이외에 현재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포지션은 엘리트 윙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트 윙 자원이라는 게 준수한 주전급 윙이 아니라 올스타급 혹은 올 NBA급인 거죠. 야니스, 듀란트, 제일런 브라운 전부 다 올 NBA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올 NBA급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일런 브라운 루머도 나오고 있어요. 제일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연장 계약을 맺었을 때 총 규모 자체가 거의 300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보스턴 셀틱스는 분명히 다음 시즌 때 샐러리의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런 브라운을 여러 샐러리로 나눌 수 있다면 아마도 보스턴 셀틱스는 또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샌안토니오는 자산이 다양합니다. 자, 이와 별개로 시즌 도중에 영입했던 디에런 팍스와의 연장 계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죠. 팍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짧은 시간 렌탈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에런 팍스와는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디에런 팍스 또한 웬반야마랑 뛰고, 그리고 만약에 엘리트 윙이 들어온다면, 설령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테프 캐슬, 데빈 바셀, 좋은 백코트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퍼스를 떠날 이유는 없죠. 자, 이번 오프시즌 때 4년 228밀에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627 시즌부터 51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4년 228밀이면 요즘 시장가 치고는 합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맥스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에 이어서 듀란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자, 듀란트가 보도에 따르면 신뢰하는 지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차기 행선지를 묻자 샌안토니오 스퍼스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 보도를 낸 쪽이 피닉스 선즈의 친화적인 인물인 이 감보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듀란트 캠프 쪽에서 원하는 쪽은 디에런 팍스가 그랬듯이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거죠. 자,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 됐을 당시에도 듀란트는 직접 선즈라는 팀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곧바로 피닉스행을 결정 지었었죠. 자, 만약에 듀란트가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샌안토니오 한 팀만 고집한다면 피닉스는 협상 테이블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예상가보다 저렴하게 케빈 듀란트를 영입 가능합니다. 디에런 팍스 때도 그랬듯이, 디에런 팍스 때도 1라운드 픽 3장을 쓰긴 했지만 그 1라운드 픽 3장의 순도, 퀄리티가 미친듯이 좋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KG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피닉스 선즈의 친화적인 인물인 이 감보라는 양반은 LA 클리퍼스도 주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일단 클리퍼스는 노만 파웰, 데렉 존스 주니어, 1라운드 픽 등등이 매물인데, 글쎄요, 카와이 레너드와 제임스 하든이 있는 팀에 듀란트가 온다? 쉽게 상상은 되지 않고, 약간은 피닉스 쪽에 좀 엉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듀란트가 팀을 떠난다면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 이외에도 선수 판매 소식이 여러 가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토론토 랩터스는 야코 퍼드를 듀란트 혹은 야니스 트레이드 매물로 쓸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2627 시즌은 퍼들의 플레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퍼들의 나이나 기량을 감안했을 때
이 플레이 옵션을 옵트인 하지 않고 옵트아웃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다면 사실상 이번 시즌이 만기 계약일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매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토론토는 퍼드 이적을 대비해서 카미 말로아치 같은 유망주들을 현재 또 주시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니콜라 부세비치를 현재 트레이드 매물로 보고 있고요. 이 부세비치를 통해서 지명권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또 지명권 확보 이외에 젊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라는 입장이죠. 자, 하지만 부세비치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연봉이 20밀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20밀로 과연 1라운드 픽 혹은 시카고 불스가 뭐 단기간이라도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연건들을 데려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쉽지 않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는 2라운더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마이애미 히트는 덩컨 로빈슨을 만기 계약자로 데리고 있죠. 덩컨 로빈슨에 대한 트레이드를 모색하고 있는데, 덩컨의 다음 시즌 연봉은 19밀입니다. 로빈슨이 19.8밀, 20밀이고 부세비치와 비슷하죠. 또 만기 계약자고, 그리고 현재 이 현대농구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퓨어 슈터예요. 완전한 그냥 슈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의 플레이메이킹, 볼핸들러 역할도 하기 때문에 덩컨 로빈슨이 뽑아내는 그런 빈약한 스탯라인과는 별개로 팀의 전술 혹은 부분 전술의 한 조각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20mm면 캡 스페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덩컨 로빈슨은 상당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유타 재즈입니다. 콜린 섹스턴, 콜린 야스턴 트레이드 제안에 열려 있다고 하는데, 이 콜린 야스턴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에서 유타로 트레이드가 됐고, 유타 재즈 팬들로부터 굉장히 단시간에 사랑을 받았어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워낙 열정적이기 때문에 콜린 섹스턴이 단시간에 유타 재즈 팬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았었는데, 유타 재즈 같은 경우에는 데니 에인지의 아들이 또 구단의 수뇌부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탱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 말은 고지고대로 믿지 못합니다. 유타 재즈는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팀을 구단 수뇌부가 망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콜린 섹스턴의 시장 가치가 또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죠. 일단 키가 작은 그런 콤보가 되기 때문에 콜린 섹스턴의 매물로 당장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콜린 섹스턴 혼자보다는 나아가서 라우리 마카넨까지 포함이 된다면 몰라도 콜린 섹스턴 혹은 조던 클락슨, 자, 이런 애매한 베테랑들, 존 콜린스까지 이런 선수들을 매물로 유타 재즈가 당장 팀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건 무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유타의 오프시즌은 딱히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이상 듀란트와 야니스 그리고 쿠민가 그 이외에 또 팔릴 수 있는 선수들의 현재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파이널이 2차전까지 펼쳐졌는데 정말 이번 시즌 머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이 지나면 이제 시기적으로 다음 시즌이 되는데 곧 오프시즌입니다. 이렇게 오프시즌을 달굴 수 있는 이런 소식들 또 정리해서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